안녕하세요. 동두천 해상산부인과 원장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태교의 이제 5번째 시간, 행복한 부부, 행복한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태교에 대한 책도 읽고, 그다음에 아이들 잘 키워놨던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애를 잘 키우더라.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애가 역경을 많이 겪고 힘들게 자수성가를 하지, 편안하고 그러니까 EQ가 발달돼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은 보통 집안이 좀 편안한 아이들, 특히 부부 금슬이 좋은 아이들한테 많았다는 것을 제가 공통점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태교에 있어서 부부 사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은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를 좋게 할지 실은 잘 모르고 자기는 평소대로 하는데 점점 결혼 생활이 이제 많아지면서 1년, 2년, 3년 많아지면서 부부 사이가 조금씩 금이 가거나 멀어지는 걸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부 사이를 좋게 하고 그다음에 자식 교육에, 태교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동두천에서 개업한 지 거의 한 20년 정도 됐고 이제 5학년이 됐습니다. 저희 병원은 여러 개 과가 이제 모여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거고요. 저희 페이스북에 제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 동천에서 일일 시작했던 모습이고, 저희 해성산부인과 행복한 태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혼은 왜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했죠. 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집 밖에 자꾸 이렇게 바래다 주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어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을 처음엔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사랑을 열정적으로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람이 살다가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몰랐는데 저는 여러 가지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나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시간, 관심, 대화,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특히 남자들은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은다든가 권력을 잡아서 그거를 부인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다음에 그 소식을 가족한테 전달하는 것이 자기의 사랑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부인이나 자식이 생각하는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고민이 있을 때는 자기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딸이 고민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저희 딸을 키워준 부모한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저희 애들이 저한테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제가 실은 일을 하느라고 걔네들을 키우고 이런데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줬지만 시간을 많이 있어주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정말 좋은 곳에 누구랑 가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곁에 있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질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양적인 사랑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옆에 있어주고, 특히 힘들 때, 아플 때, 헤매고 있을 때, 이럴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너를 사랑했다고 표현을 해도 실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은 원망을 듣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 산전검사 할 때도, 그다음에 애를 낳을 때도, 그다음에 애를 낳아서 키울 때도 아이의 중요한 순간에 꼭 곁에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은 결혼할 때 이런 것들을 별로 체크를 않고 우리가 결혼하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거나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은 굉장히 힘든 병이지만 또 잘 알게 되면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특히 임신 중에, 그다음에 아기 낳은 다음에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후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우울증, 그다음에 중간에 중년에
이제 고민 다 끝나고 빚 다 갚고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으로 생활 달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의처증이나 의부증. 실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굉장히 결혼 전에는 어렵습니다, 알기. 근데 만약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으면 사는 내내 상당히 힘들죠. 의처증은, 의부증은 정신과 선생님들 말은 치료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지 체크를 해서 내가 그거를 평생 지고 갈 짐인지 아니면 안 되는지 체크를 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낭비병이나 경제관념. 애를 키워야 되는데 돈은 100원 버는데 항상 120원씩 써버리거나 그러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죠. 뭐 월급은 100만 원 받는데 카드는 120만 원 쓰거나. 이래서 미리미리 결혼을 했을 경우는 그런 경제에 대한 관념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알코올 의존증. 이것도 실은 술 좋아하고 화통하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결혼한 다음에 애를 키우거나 그럴 때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게 되면 부인이든 남편이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애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의존증도 실은 태교를 시작할 때부터 고치도록 노력하거나 원칙을 정해야 되죠. 그다음 이제 도박. 실은 도박도 굉장히 치유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약 중독, 도박, 알코올, 섹스 중독 이거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질환인데 도박도 굉장히 치유하기 어렵죠.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결혼 전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배려가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행동했는데 5년 되고 10년 되고 그러면 서로가 이기적이 되죠. 쓰레기를 누가 비울 것인가, 애가 울면 누가 일어나서 애를 볼 것인가,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한 가지 상대의 이기심을 느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부인은 남편보다 1시간 더 늦게 들어간다든가, 남편이 올 때까지 설거지를 않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12시쯤 들어와도 설거지 하는 걸 보고 잔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상대방한테 실은 질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부부 사이에 중요하고, 부부가 멀어지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성생활의 빈도나 만족도. 실은 성은 결혼할 때 우리가 그 결혼 승낙서는 둘 사이에 배타적인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계약서와 같은데 막상 결혼하고 성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애 낳고 한 10년 정도는 정신없이 살다가 10년, 15년이 되면서 그로 인한 불만족이 많아지면서 섹스리스가 되거나 불감증이 되거나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생활의 빈도나 만족도도 또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거나 골프를 좋아하거나. 그래서 도대체 주말에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친구를 좋아하는 건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친구를 더 좋아해서 가정적이지 않고 애를 봐야 되고 애한테 중요한 일인데 또 친구랑 골프 치러 가버리거나 등산 가버리면 부인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죠. 특히 애를 키워야 되는 그 3년간, 굉장히 중요한 3년간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는 약간의 불만족이지만 그게 점점 골이 깊어서 나중에 대화도 않게 되고 당연히 섹스도 않게 되고 그리고 소 닭보듯 살게 되죠. 이제 부부 사이 그렇다고 하지만 부부 사이 이제 금술이 결혼 초기에는 다 부부 사이 금술이 좋죠. 그때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특히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태교하면 절대로 아빠나 엄마 혼자서 할 수 없고 아빠나 엄마 혼자서 하는 태교는 반쪽짜리 태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지 정자나 난자 질이 좋아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고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성장검사하고 두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같이 있어야지 좋은 태교를 할 수 있고 훌륭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부부의 사랑과 관심인데 결혼과 그다음에 임신과 육아는 모두 두 사람의 일이죠. 결혼은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면서 막상 임신하고 육아는 여자 혼자서 다 도맡아서 하라고 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적인 남성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럴 경우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아이가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나라 남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아하고 유태인의 육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버지의 역할인데요. 그 유태인들이 읽는 탈무드에 보면 거의 대부분 아빠가 아이 교육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엄마는 살림을 하고 아빠는 육아나 아이 교육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엄마가 그걸 다 맡아서 하죠. 그래서 이 아빠 교육이 이제 요즘 아버지 학교도 있어서 아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 역할이 빠져있을 경우는 절대로 그 온전한 태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지금 태교에 대한 강의도 엄마 혼자 듣고 있다면 반드시 남편도 같이 듣게 하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실은 화성인 남자, 금성인 여자에서도 얘기했지만 반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남자에게는 존경이고 그 다음에 존중이고, 여자에게 생각하는 거는 예쁘다, 뭐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가 반응하는 게, 뇌에서 반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를 알지 못할 경우는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언어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됩니다. 남자는 7살이건 70살이건 자연스럽게 존경과 칭찬과 감사와 인정에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여성분이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한테 당신 너무 멋져, 당신 너무 훌륭해, 당신 너무 잘했어, 당신 고마워, 월급 이렇게 월급 갖다 주느라고 한 달간 너무 고생했지, 이렇게 칭찬해주고 감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것이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지, 사랑하냐고 아무리 100번을 물어봤자 그거는 남자를 인정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테스토스테론하고 바소프레신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들은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일이나 취미나 흥미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녀는 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남편의 욕구를 채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선생님 중에 굉장히 취미생활을 사진을 찍는데,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니까 평일에는 사진을 찍으러 갈 수 없고 주말을 이용해서 시간을 활용하고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부인이 계속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거나 혹시 여자를 만나거나 바람피지 않을까. 근데 그 선생님은 나랑 같은 사진반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사진반 찍는데, 부인이 남편의 취미 대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한 그게 5년 10년 갔더니 결국 이혼하는 걸 봤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거나 인정한다는 것은 남편의 취미까지 인정을 하는 건데, 그 취미를 인정하지 않거나 남편의 시댁 식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남편의 그 월급 받아오는 거라든가 뭐 섹스하는 거 이런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만 인정하는 거는 다 인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절대 그것 갖고 만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의 취미와 흥미에도 관심을 갖거나 인정을 해줘야지 진정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 자신이 성취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연봉이 더 높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더라도 남편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부인의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똑똑한 여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들이 가정에서는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는 건 아니지만 왠지 남편이 자기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럴 경우는 그녀는 그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녀는 남편한테 충분한 여성으로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해주고, 이것이 오늘 만약에 다른 강의는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를 인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그 칭찬과 감사에 반응한다는 거, 그게 남자들이 제가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부인한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남자의 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그래서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그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 경우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부부로서는 살지만 이미 정서적으로는 그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뭐 다른 여자와 성적인 접촉이 있거나 이럴 수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이미 그녀가 자기의 여자로서 가치가 없고 자기가 보호해줘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지 하는데 그럴지 못할 경우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진짜 여성으로서 흡족한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편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남편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말이나 행동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럴 여건을 만들 수 있게 여자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텔레비 어떤 프로에서 제가 본 건데, 부부가 운전하면서 이제 코칭하는 거를 봤습니다. 실은 이제 여러분이 끝까지 실은 뭐 저작권 때문에 끝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이거를 보고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실은 처음에 부부가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운전 교습을 받는데 서로 반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부인도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나중에 이제 코치를 받아서 둘이 존댓말을 쓰라고 이제 코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쓰고 나서 둘 사이가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 사이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 한 가지만 바꿔도 이렇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반드시 존댓말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자기 남편이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잘하고 9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남편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못하는 9가지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 잘하는 한 가지, 거기서부터 감사한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이것은 부부관계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방식이 아니고 아이를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내 아이를 키웠는데 나는 정말 우리 아이가 천재이기를 바라는데 학교 보내니까 천재가 아닌 거예요. 뭐 학교가 공부를 시켰고 받아쓰기를 시켰는데 100점 만점 받아올 줄 알았는데 10번을 시켰는데 70점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그러지 말고 너 너무 잘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이 80점 받아올 수 있고 90점 받아올 수 있는데,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도대체 내가 너를 10번 20번 시켰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리면 그 다음에 주눅이 들어서 60점 50점 아예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이, 엄마가, 부인이 남편과 자식을 이제 케어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게 남편이나 아이들이 창조된 방식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칭찬에 반응하도록,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는 것부터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여성을 사랑하는 방법. 여성은 실은 남성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은 충분히 여자로서 느낄 수 있도록 사랑받고 사랑받고 또 사랑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남성이 여성한테 충분한 고마움을 표현받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밥을 해주도록 본인이 하고 싶거나 밤에 안 돌아올 경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으면 그 자신한테 헌신하는 남성의 사랑보다 여자들의 호르몬에 더 반응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성이 여자한테 헌신하는 거, 이것이 여자들이 가장 바라는 거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이 여자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남자가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거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확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더라도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한테 사랑한다고 남성들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실은 낯간지럽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한 번 되면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게 쉽습니다. 저도 이제 실은 이런 교육을 하면서 저희 아들한테 전화로 아들 사랑해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실은 남자잖아요. 엄마 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은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또 내가 아들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계속해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감정 계좌에 은행이라고 하는 계좌에 있으면 거기에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계좌에 저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내는 남편에게 돌려줄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더라도, 혹시 뭐 갑자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 계좌에 저축이 많이 됐을 경우는 부인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거나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감정 계좌에 돈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일 경우는 남편이 실수하는 것을 부인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여성이 창조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해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럴 경우는 아내에게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해일처럼 밀려오면서 감정 교제에 계속 저축이 늘어나게 되죠. 이 호르몬은 남편과의 일치감,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자식한테 헌신하고 남편한테 헌신하고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는 각각의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이나 뇌의 구조가 서로 다르고, 그 다른 구조 때문에 상대방을 서로 보완해주고 더 굳건하게 붙들어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탱고를 추는데도 두 사람이 필요하고, 당연히 애를 낳는데도 두 사람이 필요하고, 애를 키우는데도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대로 만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만족시켜 주는 게 좋지, 고무다리 긁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여자는 존경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면 남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악순환처럼 아니면 순순환처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만약에 갈등이 생겨서 여자들이 말로 화살을 쏘고 남자가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아내한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고 남편한테는 존경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평하고 비판하고 우는 소리를 내면 그것은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고, 남편이 말이 없어지고 혼자 있고 거칠게 반응하면 나는 당신의 존경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사랑과 필요한 존경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남편은 비난하는 아내보다는 분위기 전환을 잘하는 아내를 원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남편의 뒤에는 언제나 그를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남편을 대해서, 그리고 그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특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해야지,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짜증내고 뭐 불평불만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리고 여성은 남성이 이렇게 온유하고 애정어린 말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19번씩. 그렇게 여자들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애정은 남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얼굴을 대할 때마다 사랑한다, 예쁘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에게 있어서 애정은 안정감, 보호, 편안함, 인정, 그리고 자기 생각에 지극히 중요한 필수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정은 여성에게는 삶의 방식이고, 결혼 생활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덮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애정을 향한 여성의 욕구는 그녀에게 가장 깊은 정서적인 필요인데, 이게 여성에게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일 가는 일이 자신의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고, 그 이유는 여성의 뇌에 있어서 사랑이 영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랑이 없이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이 사랑을 제공하지 않으면 빚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또한 아내는 희생적으로 존경심을 보일 책임이 있는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아내의 가장 제일 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때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존경 없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아내의 존경입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의 희생적인 존경과 사랑에 반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존경하다는 것을 헬리어로 이제 번역하면 포베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인데, 아내가 남편을 높이, 하느님이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높이 여기고, 그다음에 그를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형태는 에로스와 아가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절대 사랑이 완성이 될 수가 없죠. 에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열망하는 사랑, 연애 감정의 열정적인 사랑이죠. 이거는 에로틱한 사랑이 있고,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에로스와 아가페의 이 이상적인 사랑의 두 측면이 서로 합쳐야지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 될 수 있죠. 근데 아가페만 갖고 에로스만 갖고는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표현될 때 서로를 강화시키고 가정을 더 강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것인가. 이제 존경과 칭찬에 대해서는 남자들한테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일단은 남편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능력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특히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실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남자들이 부부가 있을 때만 뭐 그럴 경우는 참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남편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남편이 그걸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성이 특히 남편을 존중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을 사랑하는 방식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여성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에게 계속 구애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여성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집안일을 돕고 아이의 양육을 도와줌으로써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쁘다는 말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이 5가지 형태를 계속 바꾸면서 여성에게 사랑한다고 남편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성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예뻐집니다. 만약에 사랑에서 단절되고 거부되고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 않으면 여성의 내면은 마치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아서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욕구는 아내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고, 여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욕구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존중과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뇌와 호르몬은 남편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낭만적인 몸짓, 꽃, 카드, 전화, 데이트 신청, 저녁 식사, 함께하는 시간이라든가 집안일 도와주기, 대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여성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아내의 존경과 신뢰와 애정을 남편이 느낄 때 남편은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섬세하고 귀중한 예술작품입니다. 깨지기 쉬운 크리스탈처럼. 그래서 남성이 그녀를 감싸고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포장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상처나지 않도록, 그녀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손상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남성과 남편의 몫이죠. 그래서 남편과 부인은 서로 동등하지만 강한 잠재력과 온전히 경이로운 전체에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존재가 되도록,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홀로 불완전한 남자를 구원하도록 창조되었고, 또 여성은 남성에게 반응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반응을 창조하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여성을 남성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당신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보물이고, 당신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가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가는 곳에 당신의 행복이 있다. 모든 남편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섬세한 보물을 그가 귀중히 여겨서 아끼도록 만들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내를 굉장히 천시 여기는 남편은 아내한테 똑같이 천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왕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부인을 왕비처럼 대접해야 되고, 내가 부인을 하늘처럼 대접하면 부인은 또한 나를 하인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부인을 왕비로 대접하고, 또 여성분이 왕비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남편을 왕처럼 대접해 주십시오. 이게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신비롭게도 남자는 여자를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때 뭔가 강력한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남편에게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으리만큼 값으로 따질 수도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에게 배우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을 보물로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남편 또한 그렇게 대접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아끼라는 또 다른 결혼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끼다라는 체리시로 번역되는 헬라어 원어는 팔포이고 직역하자면 알을 품다라는 뜻인데, 알 품기는 귀하디 귀한 새끼를 외부 위협에서 보호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귀하디 귀한 선물인 아내를 아끼는 남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새끼를 보호하듯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표현이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 안에 모든 것이, 결혼 안에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모든 것이 있을 거라고 믿지만, 하지만 결혼은 그렇지 않죠. 결혼에는 동반자의식, 어떤 성적인 만족, 친밀감, 우정, 우리가 그 바라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찬 상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자는 상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한다고 해서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은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이 결혼 상자에 사랑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싶으면 결혼 상자 안에다가 사랑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낭만이나 관심, 관대함, 이런 본인이 놓고 싶은 것은 결혼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결혼 상자에 본인이 직접 넣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결혼의 신화를 믿었다가 깨지는 이유고,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 결혼 상자에 본인들이 갖고 싶은 걸 넣어야 합니다. 부부는 사랑의 기술을 배워서 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자에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 결혼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넣는 것보다 더 많이 꺼내 써버리면 그 상자는 언젠가는 비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배우자를 향한 어떤 행동, 결혼 상자가 계속 차도록 하는 두 사람의 노력이 있으면 행복한 결혼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바라기만 하고 상자에서 계속 꺼내만 쓴다고 하면 불행한 결혼이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하기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조언을 보면, 이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아내가 자기들의 관계에 만족하고 편안해하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 유지됩니다. 이 노력하지 않고 나는 결혼했으니까 부인이 애는 다 키울 거야, 부인은 남편의 돈을 다 벌어올 거야,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바라기만 한다고 하면 절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한쪽 잔에 술을 다 마셔버리고 한쪽 잔에 술을 계속 채우는 일은 두 사람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아시고 그걸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사랑이 꽃필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남성과 여성의 다른 뇌의 생물학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런 창조된 방법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 가족, 행복, 아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노력으로 짓는 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는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고 보람찬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왕도 높고 정답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고,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정하고 다시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일입니다. 실은 책에서 태교에 대해서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써져 있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일이고 참고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아이에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파트너, 나의 특성, 나의 아이, 나의 경제적인 사정,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내가 사는 곳, 나의 직장, 이런 걸 고려해서 나는 또 다른 나의 스타일대로 아이를 키워야 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부부 사이에 이런 차이점을 알면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아이한테 좋은 습관을 키워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일기 쓰기. 엄마나 아빠가 일기를 쓰면 아이도 나중에 저절로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일,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항상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본인도 몸에 익히고 자식한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습 복습을 시키면 과외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일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거, 이거 한 가지 일을 잘하면 10가지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쉬운 일 한 가지도 못하는 애들 어려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일도 반드시 끝까지 하게 하는 습관, 그리고 부모님 체크를 해서 잘 마무리하는 것을 습관이 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어떤 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말로 내 아이가 성공하고
뭐 사업가로든 뭐로든 천재아이로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반드시 키워주십시오. 이게 아이한테 뭐 천만금,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적어도 남들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일어나면 오후에 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남들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자기 그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이를 천재를 키우고 싶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이로 만들고 싶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반드시 키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이를 만드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머리가 좋아도 요령 피우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이를 만드는 일도 반드시 부모들이 자식한테 키워줘야 될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비디오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존댓말을 쓰는 습관. 부모가 존댓말을 쓰면 아이한테 존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쓰는 말이 존댓말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쓰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 굉장히 그 공경을 잘하는, 그리고 예의가 바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존댓말을 쓰는 습관.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하고 인사를 잘하는 습관. 이것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직접 몸소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 이것도 직접 가르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을 사랑하는 거. 실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나 아빠가 가족보다는 친구를 더 사랑하거나 그러면 더 이상 자식한테 가르칠 게 없겠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일,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일, 이게 여러분들이 뱃속에서부터 3살까지 3살 버릇 8까지 가기 때문에 꼭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가르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태교를 시켜야 되고 아이를 키울 때 결혼했을 때 그 첫날, 결혼한 날에 그런 어떤 감동과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복한 부부가 돼서 또한 그로 인해서 행복한 아이가 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전 지구가 행복한 지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